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시 119번. 제목은 집에 있으니 슬프다. 이것도 2년 전, 22년 9월 16일 날 쓴 시인데요. 네. 읽을게요. 제목, 집에 있으니 슬프다. 이춘선. 집에 있으니 슬픈데 어디 간들 슬프지 않는 곳이 있을까? 길거리를 헤매도 산길을 걸어도 슬픔이 그대로인 것을. 집이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집에 마음을 둘 곳이 없으면 마음을 어디에 둘 수 있을까? 집은 슬픈 곳이 아니어야 하지 않나? 집에 있으니 슬픈 사람이 어디 나 혼자뿐이겠는가? 집에 있으니 슬프다. 참 슬픈 말인 것 같다. 들어보고 네. 느낌은? 슬퍼요. 아, 이 시들이 다 슬퍼서 이거 어떡하나. 아, 참나. 왜냐면 정말 집은 정말 따뜻하고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니 슬프다. 그러면 어디 가서 내가 안 슬플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이제 집에 밖에 나가면 괜찮은데 집에 돌아오면 이제 그 집안 환경이 이렇게 이제 어두우니까 집에만 오면 늘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뭐 집이 오히려 지옥 같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이고. 그렇지. 네. 그래서 좀 더 슬픈 것 같아요. 나도 이걸 쓰면서 집은 슬픈 곳이 아니어야 하는데 집에 있으니 슬픈 사람이 어디 나 혼자뿐이겠는가. 내가 이 말을 했잖아. 근데 참 근데 슬프지. 집에 있으면 슬픈 사람이 나 혼자면 좋은데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적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내가 읽어도 내 시들이 지금 좀 이렇게 슬픈 감정을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근데 사실은 슬픈 감정이 시를 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슬픈 감정이 없을 때는 시가 안 쓰여. 그냥 슬프지 않을 때는 시상이 안 떠올라. 이상하게. 근데 슬플 때 가장 시상이 많이 떠올라. 그게 나도 나한테 묻거든. 야, 이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글이 쓰여지는구나. 이제, 그래서 아마, 이런, 슬픈 감정?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 이런 것들이 시에 지금 많이, 그런 감정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건 아마 그런 이유일 것 같고. 그러니까 집이 마음이 있는 곳. 집이 뭐냐? 정의해봐라. 만약에 집은 마음이 있는 곳이다. 나는 지금 여기 시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 집이 마음이 있는 곳. 마음이 있는 곳인데, 집에 있으니 슬프면 어디 간들 슬프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슬픈데 내가 길거리를 헤맨다고 슬프지 않고, 내가 산길을 걷는다고 해도 슬프지 않을까? 그게 참, 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집에 대한 어떤 집을 좀 잘 이렇게 풀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마음이 사는 곳이고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에서 마음이 안 편하면 밖에 나가도 마음이 안 편하고 이제 그런 거라는 거를 지금 그러니까 그 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그 집이라는 환경 속에 나를 슬프게 하는 요인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요인들이 제거가 된다면 이제 편안한 집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요인들이 이제 사라지지 않는 한, 뭐, 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제 그 마음의 무게는, 무겁기는 이제 똑같은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 독일 말 중에 집은 자신의 성이어야 한다. 그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는 자기가 왕이어야 된다. 그 성주, 성의 주인처럼 성의 주인이면 뭐야? 마음이 편해. 집이 내 성이, 그러니까 집이 나의 성인데 집은 자기의 성, 이제 패스 뭐 이런 건데 그럼 내가 이 성의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좋은 거 할 수 있고 내가 편할 수 있고 이게 집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 이게 집은 자신의 성이다. 그렇게 돼야 되고 집에서는 내가 왕이어야 되는 거야. 밖에서 내가 아무리 맞으면 안 되지만 밖에서 내가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내가 힘들어도 집에 오면은 막 정말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뭐 기분이 어떠냐 뭐 마음을 이야기하고 뭐 하여튼 막 내가 왕처럼 정말 이렇게 대우를 받고 그래야 되는 곳이 집이다. 이런 말이 이렇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올 만큼 그 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되는 곳. 마음이 편해야 되는 곳. 집은 새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집이 그냥 전쟁터고 집이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을 괴롭히는 곳이고 집이 불편함을 주는 곳이고 막 불안을 공포로 막 몰아넣는 곳이면 그건 집이 아니지. 그건 집이 아니야. 집이란 단어가 아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집에 있으니 슬프다. 집에 있으니 슬픈데 어디간들 슬프지 않은 곳이 있을까? 길거리를 헤매도 산길을 걸어도 슬픔이 그대로인 것은 집이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집에 마음을 둘 곳이 없으면 마음을 어디에 둘 수 있을까? 집은 슬픈 곳이 아니어야 하는데 집에 있으니 슬픈 사람이 어디 나 혼자뿐이겠는가? 집에 있으니 슬프다. 참 슬픈 말인 것 같다. 근데 집에서 슬퍼하는 아이들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지. 근데 저는 갑자기 노인들 생각이 나. 왜냐면 요즘은 다 이제 그 1인 이제 가정시대잖아.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청년들이 있고 노인은 이제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나중에 이제 혼자 남은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정말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슬픈 거야. 너무 외롭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고. 저희 시어머니는 아침에 해 뜨는 게 그렇게 싫대요. 오늘 하루도 그래? 해가 뜨면은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지? 이게 너무 막 괴롭대요. 그래서 집에 있으니 슬프다. 근데 이런 감정은 또 다르게 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어쩌면 이제 혼자이기 때문에 그 집이 주는 그 외로움이 이제 너무 크고 또 그래서 또 슬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 그것도 이제 그런 경험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미처 안 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입장에서는 그렇지. 집에 뭐 어떤 뭐 폭력이나 불안이나 그런 게 없어도 그렇지. 일단 혼자 집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어떤 슬프게 만드는 뭐 외로움을 더 절절하게 느끼는 밥맛을 잃게 하는 게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시의 마지막 부분에 썼지만 집은 슬픈 곳이 아니어야 하는데, 이 말을 내가 지금 썼잖아. 슬픈 곳이 아니어야 하는데, 집은 슬픈 곳이 아니어야 하는데, 그 슬픈 곳이 아닌 집을 만들어야 되는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에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그게 나를 누르면 안 되고, 있어. 그런 어떤 힘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거기에 지지 말고, 그 집이 슬픈 곳이 아니어야 하도록 스스로 그 슬픈 곳이 아닌 것으로 바꾸는 노력, 나밖에 못하거든, 그것도. 사실은 누가 와가지고 며느리가 와서 해준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뭐 아들이 와서 딸이 와서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나는. 그것도 역시 집이 슬픈 곳이 아니도록 만드는 것도 나다. 내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내가 바꾸고, 내가 무엇인가 다르게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안 하는 한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이제 또 세월을 보내는 거죠. 노력을 하지 않는 채로. 그렇지. 노력을 안 하는 채로 계속하면 거기에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 힘에 그냥 내가 눌려서 사는 거잖아. 중요한 건, 집이 슬프네. 집에 있으니 슬프다. 그런데, 집은 슬픈 곳이 아니어야 하면, 내가 집이 슬픈 곳이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요인들을 찾아서 바꾸고 변화시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바르게 보고 하면 된다고 나는 생각해. 나는 그게 필요하지.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느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어떤 내면의 힘을 이렇게 잘 기르도록 그래서 이제 노년에 어떠한 환경이 될지라도 자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지. 네. 그래. 그래서 그럼 좋다. 지금부터 내면의 힘을 기르지 못한 사람들은 노년에 어떡하냐. 노년에 기르면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근데 내가 오늘 집이 슬픈 곳이 아닌 곳이 되려면 내가 뭐 해야 되지? 생각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게 자기가 하면 난 된다고 생각해. 그때 돼서 그때 그냥 영아기에, 유아기에, 청소년기에 못했으면 그냥 성년기에, 노년기에 하면 돼. 근데 그때는 필요한 게 있지. 뭐냐. 그렇게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에 같이 좀 어떤 그런 내 마음을 내가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뭐가 있으면 나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그 속에 푹 빠져 있으면 못 볼 수 있고 한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공동체, 이제 뭐 노년 공동체라든지 뭐 마을 공동체 같은 데서 그런 것을 좀 같이 하면서 아니면 스스로 책을 읽어. 근데 뭐 노년이 되면 눈 아프고 막 하면 또 책도 어떨 때는 힘들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노년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이 사고가 딱 굳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사고를 좀 유연하게 하는 거는
음, 역시 자기 내면에 있습니다. 그렇지. 네. 맞아. 네. 어떤 변화를 딱 음. 줬을 때 변화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유연성이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음. 그 노년기를 보내시는 분들은 그 변화가 되게 음. 두려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는 세워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이 나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사유를 하는 힘이 되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유를 어떻게 하냐? 생각해야지. 그럼 계속 이렇게 이게 왜 이럴까? 이건 어디서 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물어야 돼.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행동과 어떤 관계나 갈등을 돌아봐야 돼. 자꾸 성찰. 그래서 이 성찰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 이런데 이 동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면 나는 좋겠다 생각을 해. 일부러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게 자기가 자기를 유연하게 만드는. 그 유연하지 못한 것도 사실은 내가 유연할 때 내 유연함을 막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 너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재수 더럽게 없게 내 주변에 내가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둔 사람들이 없었네. 참 힘들게 살았겠다.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고 내 안에 있는 원래 있는 창의성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 창의성이 있어. 그게 단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경직됐을 뿐이야. 이렇게 그걸 못하도록 이렇게 그 틀 안에 다 우리를 가둬놨을 뿐이거든. 그게 교육이 됐든지 그게 뭐 부모의 어떤 그런 뭐 훈육이 됐든지 뭔지는 몰라. 사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만 보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것을 깨트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많이 노력하면서 사는 게 청소년기, 청년기, 뭐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깨트리는 거야. 계속 내가 혹시 어디 갇혔나? 내가 혹시 내 사고가 굳었나? 굳으면 보수야. 보수가 될 수밖에 없지. 왜냐면 그럼 꼰대가 되는 거지. 점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내가 어디가 지금 멈춰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어디에서 뭔가 경직되어 가고 있는, 속과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걸 나한테 자꾸 자신이 스스로 자기에게 묻고 자기에게 스스로 깨어있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가는 노력 없이 삶이 행복할 수 없지. 그럼 집에 있어도 슬프지. 그건 완전 자기 책임이야. 나는 어떤 면에 처음에는 자기 책임이 아니었을 수 있는데 자기도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범위가 좀 넓게 잘 나갔고 생각을 좀 풍성하게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마지막으로. 제목은 집에 있으니 슬프다. 집에 있으니 슬픈데 어디 간들 슬프지 않은 곳이 있을까? 길거리를 헤매도 산길을 걸어도 슬픔이 그대로인 것은 집이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집에 마음을 둘 곳이 없으면 마음을 어디에 둘 수 있을까? 집은 슬픈 곳이 아니어야 하는데 집에 있으니 슬픈 사람이 어디 나 혼자뿐이겠는가? 집에 있으니 슬프다. 참 슬픈 말인 것 같다. 감사합니다.